화학을 사랑하고 화학을 꿈꾸는 여러분, 지금 시선 고정! 화학미 넘치는 연구원분들의 밀착 취재 브이로그부터 실제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쇼 스캔박 진로 상담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옆에 오늘도 역시 저렇게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방막재료센터에 있는 선임연구원 정성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의학바이오연구본부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송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이번 브이로그의 주인공인데요. 우리 송샘이 박사님이 이번 브이로그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저희 송샘이 박사님의 일상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상 깨끗하네요. 네, 저는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에 있는 선임연구원 송샘이라고 합니다. 못 찍어? 저 못 찍고 있어요. 오, 잘했어. 일단 오동으로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단백질 이제 발현시키러 E5동 가야 됩니다. 우리 왜 비가 올까? 빨리 갑시다. 바쁘게 가시네요. 되게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하고 디자인하신 분들은 케미스트지만 그 기전이나 아이디어는 바이올로지스트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께 업무를 보시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고 이따 또 다시 가서는 2배속 아니죠, 지금도? 2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음걸이에 손짓까지 엄청 효율적인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고. 성격 급한 게 드러나나요? 얘네들을 이제 키울 거예요. 저도 이거 안 입었으면 없어 보였을 텐데 입고 계시네. 다시 돌아가는 가시죠. 뭔가 비가 오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뒤를 맞아가면서. 코로나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코로나 해결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분은 혹시 입사 몇 년 차 이렇게 되셨는지, 그리고 좀 초기 때가 기억나세요? 이렇게 박사님 입사 딱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박사님을 보니까. 네, 저는 2016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저도 초기에는 저렇게 실험을 재빠르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손놀림도 좀 빨랐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2014년에 와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연차는 제일 고참인 것 같고요. 7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저는 아까 울산에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건물도 없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연구실을 세팅하고. 또 지으셨어요? 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짓는 걸 제가 도와드렸고요. 벽돌을 나르진 않았습니다. 네, 일한다고. 네. 건물 지으 저는 17년에 왔고요. 송태희 박사님 보니까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 왔을 때 저렇게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화이팅! 다들 이제 수경해 주셨어요, 좀.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기가 없어요. 그 대장균에 있는 그 플라스미드 DNA를 실험 도사 같아요. 네, 실험 도사 같아요. 로봇 기계처럼 막 네, 말도 하면서. 그러니까 실수할 것 같은 말하면. 플라스미드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과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미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생명과학을 해야지 했는데 저때 이제 또 줄기세포가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또 그런 트렌드를 타고 또 특별한 자기만의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극복하는 거요? 스트레스 해소법.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 해소법이요? 저는
가물을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어디 대전에 춤출 때가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대전에서는 아직 못 가봤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이런 연구로서의 이게 스트레스 잘 풀린 날에는 뭐 좋겠지만 잘 안 풀렸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푸시나요? 여기 송생 박사님은 음주감으로 푸신다는데 그만 다른 먼저 분들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 끝나고 회식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요새 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연구로 받은 스트레스는 연구로 풀고 있어요. 좀 별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연구로 스트레스 푼다.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하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특별한 벤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 실험에서 되게 중요하죠. 필수적이고. 드디어 왔네요. 요거는 요거는 뭐예요? 얘네들. 얘네는 밑에 건 석션이고 위에 건 밖에 여기 공간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코올 램프를 켜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볼까요? 그 화학연 드라마는 그 드라마는 어떤 내용인가요? 좀 궁금한데. 결국에는 교훈이 화학연구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다 이런 교훈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이 며느리가 한번 잘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만담하셨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그냥 읽어주는 남자고 내 남자는 저기 있는데 아니, 연애도 하면 안 돼요. 약간의 그런 썸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아니 미드 많이 안 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어떻게 알고? 그 남자는 그냥 마법사를 하는 거죠. 마법.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밥벌이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연구 자의도의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그 팀으로 움직인다는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프로덕티비티가 다르다는 거 자체가 좀 설레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바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거에 매여가지고 화학하시는 분들만 지원하는 곳이다 라는 게 아니라 뭐 공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통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구조생물학이나 의생물학도 같이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신약 개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한 장면으로 연구원 모든 생활을 판단하지 마시고 인턴이라든지 다양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서 한번 쭉 경험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연구원의 삶이구나라는 걸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학바이오 연구본부에서 정확히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한번 의학바이오 연구본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뭐 당뇨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제 약간 바이러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뭐 슈퍼박테리아 내성 문제라든지 폐혈증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만 봐서는 얼마나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죠. 얼마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뭐 세비 저희 연구원의 세비 융합연구단에서도 기술 이전을 했고 관련된 기술 이전을 했고 저희 팀에서도 이 관련된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로 특허를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뭔가 더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야 저희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같이 박수 한번 하는 바이오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생명연도 있고 이제 복지부 산하연구기관도 이렇게 있는데 이 한국화학연구원을 딱 선택한 그 계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생명과학을 나와서 이제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생물학을 하면서 생화학에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두 분야의 다른 분야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생명과학 하는 사람은 생명과학만 하는 게 아니고 화학만 하는 사람이 화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학과 생명과학 여러 분야의 어떤 시너지를 가져야 이런 융합 연구를 해야지만 앞으로 차세대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한번 비튼 거죠. 저희 센터로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실제로 연구원에서도 좀 다양한 전공자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뭐 수의학 하신 분들도 있고요. 바이러스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학문이란 게 하나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뭐 휴대폰만 봐도 뭐 화학, 물리, 소재, 뭐 기계도 들어가나? 뭐 하여튼 전자, 뭐 요 조그마한 데 다 들어있거든요. 박사님 말씀하신 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융합이 안 되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화학연구원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자들 다 뽑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 면접 때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할수록 자신감이 점점 더 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성묵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운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지원자들은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나요? 실력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야. 그렇죠.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더 하셔서 실력을 키우세요. 저는 착하게 이렇게- 살기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면 실력을 더 키우세요. 말 좀 할게. 그러니까 운이나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아, 그럼요. 네. 아. 멋있죠? 그럼 만약 연구원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들을 그럼 보통 쌓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꼭 명문대를 나와야 된다거나, 이제 꼭 외국 연구 경험이 있어야 된다거나. 스펙은 당연히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죠? 전문 지식, 전문 연구 경력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명문대라든지 해외에서 박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저 역시 외국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석사급으로도 또 화학연구원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물론 저는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네. 이 박사님? 저도. 네. 네.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안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팀 베이스로 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른 세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는 팀 베이스로 하는 게 저희 화연의 방침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팀 베이스의 장점은 좀 더 상용화에 가까운 쪽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의 목표라든지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제 그만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 대신 내가 그냥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그 아레나를 있으니까요. 제가 좀 좋아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죠? 네. 영어로. 어디서 들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조금씩 실험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쓴다? 제가 박사학위 할 때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나 전문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전공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실험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이 화학의 매력을 저희한테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센스쟁이. 네, 이렇게 고생해주신 우리 송세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의학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연구원분들의 삶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